여경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충남지방경찰청 고위 간부는 당진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여경들에게 그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직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도 충남이었습니다. 감소폭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주성 역사관이 새롭게 단장하면서 수장고에 보관하던 소장 유물을 2일 공개했습니다. 홍성 출신의 역사인물을 재조명한 전시실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충남과 대전, 세종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4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상에서도 21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위 간부의 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고위 간부는 당진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 김단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지난 뉴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고위 간부의 여경 성희롱 혐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지난 1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 충남경찰청 소속 A총경이 여경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여경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충남지방경찰청 고위 간부는 지방청으로 옮기기 전인 지난해 당진경찰서에서 서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지역에서도 충격이 좀 크다고 전해지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총경은 자신이 과거 당진 경찰서장으로 일할 때 함께 근무하던 여경 5명과 내포 인근 음식점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A총경은 여경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노래방으로 이어진 회식 자리에선 성희롱 발언은 물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현재 A총경은 성비위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지난달 29일 대기 발령된 상태로 경찰청 본청 인권보호센터가 직접 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견책에서 최대 파면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A총경을 소환해 조사한 뒤 성희롱과 성추행 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의 4분의 1가량이 충남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TMS라 불리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충남은 7만 5천 톤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굴뚝 자동 측정기기 측정 결과가 처음 공개된 2015년 이후 4년 연속 최다 배출량을 기록한 셈입니다. 전체 배출량은 33만 톤가량으로 충남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이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강원과 전남, 경남 순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626개 사업장으로 측정된 대기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진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포함한 7종입니다. 예, 이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결과도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당진 현대제철이었습니다. 현대제철에선 연간 3만 3천여 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반이 당진 현대제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남 남동발전 삼천포본부와 전남 광양 포스코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고 이 밖에 충남에선 태안화력 5위, 당진화력 8위, 보령화력이 9위에 오르면서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곳에 포함됐습니다. 업종별 배출량은 발전업이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시멘트 제조업과 제철 제강업, 석유 화학 제품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충남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폭도 컸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은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임과 동시에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이기도 합니다. 충남의 경우 2017년보다 대기 오염물질 11,000여 톤이 줄어 감소폭이 큰 지역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추진한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와 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충남도 보령화력의 경우 7천 톤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기 발령 조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경찰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지난해 당진 지역의 서장으로 있으면서 예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경 2명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여부가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 경찰의 성추행과 성희롱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경찰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3년 11건에서 2015년에는 35건, 2017년에는 53건으로 늘었습니다. 사례를 실제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경남에서는 다른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러 해임된 사건이 있었고, 서울경찰청의 한 경감은 여경과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숙박업소에 가자고 추행해 파면당했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충남지방경찰청의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모두 3,427명에 달합니다. 충남에서는 모두 145명이 무면허 음주운전과 직장 내 성희롱,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고발해야 할 경찰의 성범죄는 신상을 밝히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여자 경찰들을 대상으로 내부인들의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경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홍주성 역사관은 홍성 지역의 역사를 품고 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홍성 관련 유물만 4천여 점에 이르는데요. 그동안 수장고에만 있던 유물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홍성 출신 역사 인물을 재조명한 전시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홍성 구항면에 집성촌을 둔 담양전씨 가문의 전일상, 전운상 형제. 모두 조선시대 대표 무인으로 이들 집안에서만 수군절도사 7명, 병마절도사 8명이 배출됐습니다. 특히 전운상 장군은 전라 좌수사로 있을 때 특수함정인 해골선을 만들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거북선을 제조했고, 이분은 영정도 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일종의 태평성대를 살아가시면서 그때 전라 좌수사로 재직하면서 어떤 해골선이라는 특수한 선박을 또 건조하셨어요. 그래서 해골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뼈 해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다 해자에 송골매 골자를 서서 송골매처럼 그런 날쌘 그런 배라는 뜻이고, 홍성 결성면 남당리를 따 자신의 호를 지은 남당 한원진. 8살에 결성면으로 건너온 뒤 조선시대 대표 성리학자 송시열의 계보를 잇는 유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 사상을 이끌었는데 이간이라는 인물과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3대 성리학 논쟁 중 하나인 인물성 동의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담양전씨 형제와 남당 한원진 등 그동안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홍성 출신 인물들의 유물이 홍주성 역사관에 새롭게 전시됐습니다. 이 밖에 홍성 출신으로 파리 장소운동을 주도한 지산 김복한 관련 유물과 일제강점기 홍주송을 점령한 홍주의병에 대해 진압을 명령한 문서 등 그동안 수장고에만 있던 유물 67점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유물뿐 아니라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풀이한 한글 해설과 사진 자료 등도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관람객들이 저희 유물을 보고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유물들을 어떤 의미가 있는 유물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시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홍주성 역사관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홍성의 독립운동사를 조망하는 특별 기획전을 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시 부곡공단 집안 침하 문제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벌써 3달째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 지금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진 부곡공단 한전전력구 공사비상대책위원회 안동권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안동권입니다. 예. 부곡공단 집안 침하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침하가 과거 처음보다는 좀 약하게 되고 있지만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집안 침하는 그 특성상 상당 기간 진행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전력구가 두 곳이 있거든요. 네.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지하수를 배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하수위가 8m로 안정이 돼 있고 한 곳은 지금 지하수를 계속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쪽은 지하수위가 최대 한 30m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라 앞으로 좀 비가 오고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집안 침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한전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한전 쪽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지금 사고 원인의 가장 주된 원인이 지하수를 다량 배출한 게 가장 주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사고 원인 조사도 지금 하기 전에 그 지하수 배출을 인위적으로 그걸 차단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피해 입은 중소업체들이 원인 규명이 안 돼서 또 2차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비대위에서 한전 측에 요구하는 거는 피해자들이 그 지하 안전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일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거마저도 한전에서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상을 좀 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한데 입주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공장 피해 상황은 지금 가장 심한 데는 정상적으로 조업할 수 없는 데가 이제 한 2곳 정도 되고요. 예.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도 이제 공장이 좀 산만하다 보니까 근무에 집중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도 기울어가고 있고 공장 바닥도 자꾸 기울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주기적으로 기계 정비하는데 시간이 또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조업이 정상적으로 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영상으로 양승조 지사가 현장에 다녀간 며칠 전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후에 좀 무슨 조치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까? 사실상 도지사님이 다녀오셔서 여기 방문하셔서 그동안 행정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답답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될 거로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 결과가 나와서 예. 지금 비대위 회원들이 24시간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사고 주된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예. 오히려 그거를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그거를 공사를 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일부 그 간부가. 예.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오후부터 그 작업이 곧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난 현장을 그 안전대책을 강구하러 오셨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사전에 뭐가 약속이 된 것처럼 예. 그게 가장 한전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비대위 쪽에서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증거인멸을 하라고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예.
그게 그 간단한 게 아니라 영구 차수벽이라 해가지고요. 예. 영구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증거가 인멸되는 그런 아주 상호 대립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나서 오후부터 한전이 그 작업을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온몸으로 지금 그거를 막는 그런 또 참 지금 뭐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 의혹을 좀 제기하고 계신데 변한 게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현재 좀 가장 답답한 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일까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전을 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우리 당진시나 충남도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어떤 행정 조치도 없습니다. 피해 기업이 근 40만 평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예. 지금 여기 가스공사도 지금 관로가 상당히 부산에서 지금 다음 4월 5일 날 재난 대피 훈련을 하겠다고 소방본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조치, 공사 중지라든가 향후 뭐 안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들이 수립이 안 되고 예. 저희들이 다 막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답답합니다. 그럼 충남도나 당진시에 바라는 점이 뭐 안전 조치를 좀 가장 빨리 해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재 가장 바라는 거는 공사 중지입니다. 공사 중지요. 예, 지하수 배출을 포함한 예. 그걸 배출을 금지하는 거를 포함한 전면적인 공사 중지. 네. 그 이후에 예.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공사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한전은 벌써 영구 차수벽 공사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거의 선전포고를 하고 강행을 하겠다. 예. 그러면 저희 중소기업이 여기서 어떤 것도 저희들이 공사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납품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거밖에 없는데 원인도 밝혀보지 못하고서 저희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전 측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루빨리 원인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 북업공단 한전전력구 공사 비상대책위원회 안동권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대학가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지역 대학 8곳에서 대자보가 발견됐는데요. 발견된 학교는 대전 모건대 침례신학대, 한국폴리텍대학 대전 캠퍼스, 세종 홍익대 세종 캠퍼스, 충남 단국대 천안 캠퍼스와 나사렛대, 보령 아주 자동차대, 한서대 등 모두 8곳입니다. 이들 대학에 붙여졌던 대자보는 모두 철거된 상태인데요. 문제의 대자보는 가로 59cm, 세로 83.5cm 크기의 대자보 2장으로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의 태양 문재인 대통령, 3대 전술강령, 남조선의 체제를 정복하자, 그날이 오면 같은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자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형태를 빌려 작성됐으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탈원전,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자보 말미에는 전대협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오는 6일 서울 해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대자보를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대자보를 누가 붙였는지 확인 중입니다. 또 대자보 주변의 지문을 감식해 용의자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자보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본청에서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무한정보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편적 소득 보전을 실현하는 농민수당은 영농 규모와 형태 등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로 농민 기본소득 개념인데요. 이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데 이어 다른 많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들도 농민수당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산군의 경우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예산군수 후보들과 예산군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체결한 예산군수 후보 농업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에 농민수당 월 20만 원 신설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황선봉 군수가 임기 내 농민수당제를 시작할지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농단협은 3월 27일 예산축협 대회의실에서 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농민수당 도입 어떻게 할 것이라는 주제로 대한농정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승구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6명과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등 군 관계자가 참석했고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지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군 관계자는 군수님이 후보 시절 농정협약을 체결하신 만큼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충남도도 농민수당 도입의 추진 방향을 갖고 있으니 예산군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민수당제와 관련해 충남도는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며 도내에서는 부여군이 지난해 11월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급 금액과 방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충남과 대전, 세종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4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발간한 2018 지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15건으로 충남, 대전, 세종 지역에선 4차례 일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이 35차례로 가장 많았고 서해상에도 21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1999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는 내륙 2.8건, 바다 12.2건으로 지난해 모두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를 웃돌았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위생 관리를 위반한 도내 업체 20곳이 적발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터미널과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 300여 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 관리를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등이었습니다. 위반 업소에겐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햄버거와 도시락을 포함한 가정간편식 56건에 대한 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권기옥 지사가 저항시인 심훈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만장이 심훈기념관에서 발견됐습니다. 심훈기념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소장자료를 연구하던 중 심훈 추모실을 발견하고 권기옥 지사의 후손을 통해 필체 등의 확인을 거쳐 추모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동안 심훈 선생과 권기옥 지사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었지만 이번 추모시 발견으로 권 지사와 심훈 선생이 생전에 가까운 사이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기옥 지사는 숭일 여학교에서 결성된 비밀결사대인 송죽회에 가입해 독립운동에 투신했으며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활동했습니다. 도내 성면 피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성면 건강 영향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충남방적 예산공장 인근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50세 이상 주민과 청양군 비봉면, 홍성군 결성면 등 폐성면광산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1,200여 명입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와 흉부 X선 촬영 등을 진행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2, 3차 정밀검진을 실시합니다. 또 충남도는 앞으로 성면공장과 폐성면광산 인근에 거주한 주민에 대한 명단과 현주소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4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이로 돌봄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정책 토론회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성일종 국회의원,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국가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군이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을 맞아 충남연구원과 함께 미래발전전략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일 덕산 리솜스파켓을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충남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효율적인 신규 정책 개발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책 제안,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산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2일 서산시 이청사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센터는 도내 최초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손을 잡고 추진한 것으로 서산 당진 태안 지역 학생의 대입, 고입, 진로 상담을 맡게 됩니다. 센터는 입시 상담을 위해 교육연구사와 진로진학 상담 컨설턴트를 배치해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만해 문학체험관에서 만해 한용운의 삶과 독립운동, 문학활동 등을 주제로 교육 및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과 중학생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6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역사문화시설 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3일 오전 10시 보령시 청소면에서 열리는 제74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3일 오전 9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보훈회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 당진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3일 오전 11시 장곡 3.1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제100주년 장곡기 및 3.1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3일 오전 9시 30분 대이사에서 열리는 제21회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3일 오전 3시, 3일 오후 3시 군청 상황실에서 청양군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협조를 위한 군내 음식업소 대표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쌀쌀하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4도, 서산과 홍성이 영하 1도, 당진과 예산이 0도, 태안이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1도, 당진이 12도, 서산과 홍성, 예산, 청양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나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밖에서 운동 즐기기에도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